올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수많은 의문이 따라붙었지만 그 걱정들은 하나둘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시즌의 실망스러운 결과를 뒤로하고 다시 강호의 위치를 되찾으며 개막 이후 지금까지 큰 흔들림 없이 순항 중입니다. 내셔널리그에서 LA 다저스를 견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력으로 평가받는 애틀랜타. 그렇다면 이 팀이 다시 강해질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불안 요소는 어떤 부분일까요? 브레이브스는 오랫동안 내셔널리그를 대표하는 강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2016년 이후를 기준으로 보면 다저스는 최근 10년 동안 9차례 지구 정상에 올랐고 월드 시리즈 우승도 3번 차지했습니다. 반면 애틀랜타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지구 우승을 달성했고 월드 시리즈 정상에도 한 번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시즌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애틀랜타는 시즌 내내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이며 76승 86패를 기록했고 지구 4번째 자리로 밀려나면서 무려 9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우선 사령탑과 핵심 코칭 스태프 교체가 팀 운영 방식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스펜서 스트라이더, 슈엘렌바흐, 로페즈, 아쿠냐 주니어, 션 머피 등 주축 전력들이 끊임없이 부상으로 전열해서 이탈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애틀랜타는 무려 71명의 선수를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등록했습니다. 이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한 시즌 동안 가장 많은 선수를 기용한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팀의 중심을 잡아야 할 핵심 선수들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타격 코치가 교체되면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도입됐고 그 적응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틴 라일리, 오지 알비스, 마이클 해리스 2세를 비롯한 주전 타자들은 시즌 내내 부진을 반복했습니다. 불펜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최근 3년에서 4년 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개투지는 지난 시즌 최악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발진마저 줄줄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불펜 부담이 폭증했고 원래도 두껍지 않았던 전력은 결국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올 시즌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작년에 드러난 문제들이 실제로 해결되면서 애틀랜타는 다시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불펜 안정화가 있습니다. 개투진 불안은 늘 팀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시즌 개막 전 애틀랜타는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불펜 강화를 위해 로베르트 수아레즈를 영입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원했던 카드였고 구단은 실제로 이를 성사시켰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영입이 현재까지 기대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아레즈는 현재까지 25경기, 25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0.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승 무패, 4세이브, 8홀드라는 뛰어난 성적까지 남기고 있습니다. 파드리스 시절에도 강력한 투수였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투수 레이셀 이글레시아스 역시 압도적입니다. 17경기에서 17점, 2이닝을 소화하며 평균 자책점 1.01, 그리고 10개의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애틀랜타는 8회를 수아레즈가 책임지고 9회를 이글레시아스가 마무리하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많은 팀들이 꿈꾸던 철벽 개투진이 현실이 된 셈입니다. 특히 이 조합이 가동된 경기에서는 단 한 번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브레이브스 불펜의 강점은 이 둘만이 아닙니다. 딜런 리 역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27점, 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1.32, 2승 무패, 7홀드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아레즈와 이글레시아스, 그리고 딜런 리로 이어지는 삼각편대가 버티고 있는 덕분에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승부의 흐름이 애틀랜타 쪽으로 기우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레이브스가 다시 강팀으로 평가받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선수층의 향상입니다. 선발에서 불펜으로 역할을 바꾼 레이날도, 로페즈는 35.11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3.12를 기록하고 있으며 타일러 킬리는 25.2이닝에서 평균 자책점 3.16을 기록 중입니다. 여기에 딜런 도드까지 힘을 보태며 애틀랜타 마운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가 올 시즌 강력한 전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필승조 때문만이 아닙니다. 개투진의 깊이 자체가 크게 향상됐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딜런 도드는 이 이닝 평균 자책점 1.69를 기록하며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고 푸엔테스 역시 22점, 이 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이 0.78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났다는 점이 무엇보다 고무적입니다. 마치 크레이그 킴브럴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에 견고함이 다시 떠오를 정도입니다.
현재 애틀랜타 불펜의 팀 평균 자책점은 3.02로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승 요인은 젊은 선수들의 성장입니다. 야구는 해마다 변하는 스포츠입니다. 특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유망주가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올해 애틀랜타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블레이크 볼드윈입니다. 포수인 그는 25살의 젊은 선수입니다. 지난해 데뷔하자마자 123경기에서 W 플러스 125를 기록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욱 무섭습니다. 주전 포수 역할을 맡으면서도 타율 3할 1푼, OPS 0.932, 홈런 13개, W 플러스 161을 기록하며 타선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반전의 주인공은 역시 25살 동갑내기 마이클 해리스 2세입니다. 그는 2024년 W 플러스 99, 2025년 W 플러스 83을 기록하며 성장세가 멈춘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들어 W 플러스 138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습니다. 세부 지표를 살펴봐도 지금의 성적이 단순한 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경기 내용 또한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디디에 프란시스의 등장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즌 초반 강한 인상을 남긴 젊은 투수인 그는 장기적으로 선발 자원으로 육성될 계획을 가진 선수입니다. 현재는 불펜에서 경험을 쌓고 있지만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패스트볼이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것이 미래 가치를 높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스펜서 스트라이더의 흐름도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미존 수술을 받은 28살 우아는 지난해 복귀 이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 6경기 31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3.77을 기록하며 반등 조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패스트볼의 위력이 예전보다 살아나고 있으며 변화구 제구 역시 점차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예상 밖 선수들의 맹활약입니다. 대표 사례가 호르헤 마테오입니다. 그는 커리어 동안 타격으로 주목받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원래는 김하성의 백업 역할과 유틸리티 자원으로 영입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7경기에서 OPS 0.876, W 플러스 146을 기록하며 팀 공격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팔꿈치 타박상, UCL 재건수술, 햄스트링 부상, 허리 통증까지 수많은 부상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몸 상태가 매우 건강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애틀랜타의 타격 철학이 마테오와 좋은 궁합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김하성의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급하게 영입된 마우리시오 듀본 역시 시즌 초반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며 여러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백업 외야수로 합류한 야스트렘스키도 빈자리를 훌륭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력은 더욱 좋아지고 있어 팀 승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도미닉 스미스 역시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최근 다소 주춤한 모습은 있지만 5월 중순까지 맹타를 휘두르며 OPS 0.852, W 플러스 138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2023년과 2024년의 오스나를 떠올리게 하는 활약이었습니다. 현재 흐름이 유지된다면 스미스 역시 개인 최고 성적 경신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브라이스 엘더와 마틴 페레즈입니다. 브라이스 엘더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원래 그는 뛰어난 커맨드를 보유했지만 구위가 압도적인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변화가 큰 싱커를 무기로 약점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리그가 적응하기 시작한 2년차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대 타자들이 패턴을 파악하면서 싱커가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결국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 시즌을 앞두고 그는 팀의 전설 그레그 매덕스를 찾아가 여러 차례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매덕스는 싱커 사용 비율을 줄이고 커터를 적극 활용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엘더는 커터를 늘리면 슬라이더가 무너질 수 있다고 걱정했지만 매덕스는 오히려 단호하게 반응했습니다. 어차피 삼진을 쓸어 담는 유형도 아니지 않느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그 조언 하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결과 엘더는 현재 12경기 72.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이 .50을 기록하며 마치 현대판 매덕스를 떠올리게 하는 투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살 베테랑 마틴 페레즈 역시 엄청난 반전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12경기 51이닝에서 평균 자책점이 .0을 기록하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틴 페레즈는 지금 커리어 최고 수준의 시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5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평균 자책점이 점치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평균 구속이 90마일 수준에 머무르는 투수라는 점입니다. 압도적인 강속구 없이도 체인지업 활용 비율을 높이면서 완전히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즌 전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입니다. 결국 애틀랜타 상승세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기대를 받지 않았던 선수들이 동시에 폭발했고 그 힘이 팀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사실 이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면 상황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주릭슨 프로파의 이탈로 생긴 좌익수 공백, 김하성 부상으로 비어버린 유격수 자리, 그리고 크리스 에일 외에는 신뢰하기 어려웠던 선발진 문제까지 모두 그대로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약점으로 보였던 부분들이 어느새 강점으로 변했고 마이너스로 여겨졌던 요소들이 오히려 팀을 지탱하는 플러스 요인이 됐습니다. 시즌 개막 전 전력만 놓고 보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결코 우승 후보로 평가받을 만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뉴욕 매츠와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지구 우승 경쟁의 중심에 있었고 다저스의 맞설 세력으로도 그 두 팀이 더 자주 언급됐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현실이 되면서 애틀랜타는 예상 밖의 대반전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거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도 상당히 불안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인물은 오스틴 라일리입니다. 주전 3루수인 그는 현재 W+83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뚜렷한 반등 기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38홈런과 W+144를 기록하며 치퍼 존스 이후 오랜만에 등장한 프랜차이즈급 3루수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부상 여파로 타격 밸런스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만약 현재 상태가 계속된다면 장기 계약 자체가 실패 사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체 자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라일리의 부진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의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입니다. 29일부터 4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며 OPS가 0.703에서 0.81까지 상승했습니다. 분명 성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상승세가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쿠냐는 원래 높은 타율이 뒷받침될 때 가장 위력적인 선수입니다. 타격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타율은 2할 3푼 수준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할 8푼에서 3할 정도는 기록해야 완전히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왔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쿠냐는 단순한 주전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상징하는 얼굴이며 팀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대에 걸맞은 성적을 보여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복잡한 고민거리는 김하성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현재 팀 입장에서는 전력에 포함되지 않는 편이 더 나아 보일 정도입니다. OPS가 0.269에 불과합니다. 타석에서 자신의 모습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깨 부상과 손가락 부상 여파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감각과 타격 밸런스 모두 무너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단 프런트 역시 김하성 활용 방안을 두고 깊은 고민에 들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연봉 2천만 달러를 받는 선수를 벤치에만 둘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활약 중인 선수를 밀어내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계약 종료 후 결별을 염두에 두고 활용도를 최소화하거나 좋은 활약을 이어가는 호르헤 마테오 뒤에서 백업 역할을 맡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테오는 OPS 0.800을 넘기고 있으며 주루 능력은 리그 최상위권입니다. 수비력 또한 안정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선에서 마테오를 제외하고 김하성을 투입하는 선택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시즌 전만 해도 김하성이 애틀랜타의 불안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만 놓고 보면 분명 우려 대상 가운데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브레이브스의 가장 큰 강점은 동시에 가장 큰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반등은 예상 밖 선수들의 폭발적인 성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시즌은 이제 겨우 3분의 1 정도가 진행됐을 뿐입니다. 아직 약 66%의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만약 지금 활약하는 선수들이 원래 커리어 평균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애틀랜타의 성적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불안한 이유는 이런 모습을 과거에 지속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틀랜타 팬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현재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이 지금 모습을 유지하고 기대를 받았던 핵심 전력들이 본래 기량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브레이브스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팀 가운데 하나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하지만 설령 이 기세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브레이브스는 2021년 월드 시리즈 우승 이후 디비전 시리즈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디비전 시리즈의 벽에 막히는 팀이라는 평가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반전과 기적들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져 더 높은 무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상승세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흐름이 시즌 끝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후반기에 반등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